안녕하세요. 어렵고 까다로운 보험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는 셀리 언니예요. 이번에는 방송이 좀 오랜만이죠. 요즘에 좀 바빴거든요. 자, 오늘은 치매 보험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암이나 다른 중대질환에 비해서 가장 무섭고 두려워하는 질병이 치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암이나 뭐 뇌졸중이나 뭐 심근경색이나 이런 이 질병들도 정말 두려운 질병 중에 하나지만 치매라고 하는 질병은 어때요? 나도 괴롭지만 또 나를 돌봐야 되는 우리 가족들이 훨씬 더 괴롭고요. 그리고 단순히 돈을 많이 들여서 치료를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치매는 한 번 발생을 하면 죽을 때까지 평생 더 심해지고 또 주변의 가족분들을 괴롭히고 또 나 자신의 정신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질환이라서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중에 하나가 치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치매는 갑자기 치매가 나타났다고 해서 생명에 지장을 주거나 갑작스럽게 사망을 두려워하는 그런 질병은 아니잖아요. 단지 오랜 기간 동안 간병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이 큰 것이지 갑작스럽게 발생을 해서 긴급하게 치료를 요하는 질병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의 시부모님이나 또는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을 관찰을 할 때 '아 우리 부모님이 치매가 아닐까.'라고 걱정이 되시면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먼저 받으실 게 아니라 반드시 '아 우리 부모님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뭐가 있을까.'라는 걸 먼저 체크해 보시기를 꼭 권유드려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 또 보험을 가입하라고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물론 보험을 가입하라고 드리는 말씀이죠. 그런데 왜 보험을 먼저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지 이 보험 가입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아 보험을 꼭 먼저 가입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보실 상품은 흥국생명에서 판매하고 있는 치매 담은 시니어 보장 보험이라는 상품 내용을 말씀드릴 텐데요. 물론 다른 보험사에도 이 치매 관련된 보험을 굉장히 많이 판매하고 있지만 흥국생명에서 판매하고 있는 치매 보험이 가입 금액도 굉장히 많이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보장 내용도 다른 회사에서 없는 가족인 요양보호 방문 요양보장 특약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먼저 인제 치매나 또는 요양 등급을 받으셔서 간병인이 필요할 때 요양보호사로 불러서 간병을 하는 것보다는 가족들이 먼저 보살피는 경우가 훨씬 더 많으시죠. 그런데 가족분들이 힘들게 간병을 하시는데 경제적인 부분도 따라준다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흥국생명의 치매 담은 시니어 보장 보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보장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우선 최근에 각 보험사에서 앞을 다투어서 내놓고 있는 특약이 바로 표적 치매 약물 허가 치료 특약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또 뭐지?'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보장을 하냐면 피보험자가 보험 기간 중에 치매 보장 개시 이후에 최경증 치매 상태 또는 경증 알츠하이머 치매 상태로 진단 확정되고 RA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1,000만 원을 드리겠다라는 건데요. RA 조건이 뭐냐면 아밀로이드 베타 적응증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최경증 치매 상태 또는 경증 알츠하이머 치매 상태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아밀로이드 베타 표적 약물 허가 치료제를 7회 이상 투여 또는 투약한 경우 1,000만 원을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밀로이드 베타 표적 약물 허가 치료제가 과연 무엇인가가 궁금하시죠?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아밀로이드 베타 표적 약물 허가 치료제가 무엇인가라고 제가 구글에다 검색을 해 봤더니 아밀로이드 베타 표적 치료제는 알츠하이머 병의 원인 물질인 아밀로이드 베타라고 하는 물질을 제거해서 병의 진행을 늦추는 약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시는 건데 초기 치매로 진단을 받으시면 요 아밀로이드 베타라고 하는 단백질 물질을 제거하면 병의 진행을 늦추는 약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제 레켐비라고 하는 약물을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주로 초기 알츠하이머 환자에게 주로 사용이 되는데요. 주로 뭐 레카네맙, 그다음에 도나네맘, 그다음에 아드키누맘 또는 뭐 키술라 요런 약품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레카네맘이라고 하는 레켐비라고 하는 약물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약물이
초기 알츠하이머 병에 굉장히 효과가 좋고요. 그리고 주로 정맥 주사로 투여를 하는데 효과가 진행 속도를 늦추는 거고요. 그런데 반면에 비용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받고 싶은데 비용이 높으니까 선뜻 치료하기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 그런 치료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요런 약물은 한 번 치료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여러 해 치료를 해서 치료를 늦추는 그러한 질환인데요. 요거를 7회 이상 투여를 했을 경우 1,000만 원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 초 한 번 치료 회당 30만 원씩 최고 36 회까지 지급을 해 드리는데 36 회를 다 투여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최고 1,080만 원까지 치료비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7회 이상 치료를 했을 경우 또 1,000만 원을 받으시니까 요렇게 36 회를 다 치료를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1,080만 원까지 지급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러한 것을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초기 알츠하이머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 이러한 치료를 받고 싶으시겠죠. 그런데 비용이 문제니까 보험을 먼저 가입을 해서 요러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하면 쪼끔 더 부담을 덜 가지고 치료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치매 보장 개시일이 언제부터 개시가 되냐면 계약일로부터 1 년이 되는 다음 날부터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엄마 또는 우리 부모님이 '아 치매가 아닐까? 요즘 깜빡깜빡하시는 것 같아.'라고 생각이 되시면 얼른 보험부터 가입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1년 이후에 초기 치매라고 진단을 받게 되면 요러한 약물 치료를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2,080만 원이라고 하는 보험금을 받으실 수가 있으시니까 '많은 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쪼끔은 덜을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1 년을 어떻게 기다려. 그리고 1년 이후에 초기 치매 증상이 지나면 보장을 못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깜빡깜빡한다 또는 '우리 부모님이 치매가 아닐까.'라고 의심이 되면 얼른 보험부터 가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이 좀 유전적으로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치매가 있으셨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미리 가입을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초기 표적 치매 약물 허가 치료를 받지 못하셨다 하더라도 요렇게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실 수가 있겠죠. 여기 보시면 장기 요양 1 등급에서 인지 지원 등급을 받고 주 야간 보호 시설을 이용하셨을 경우에 월 1회 20만 원씩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맞벌이 부부이고 엄마가 또는 부모님이 인지 지원 등급을 받으셨을 때 '아 혼자 집에 두고 바깥 활동을 하기가 좀 걱정이 된다.'라고 하면 주야간 보호 시설을 이용하실 수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 월 1회 한도로 20만 원씩 받으실 수가 있으시니까 시설 이용에 대한 비용을 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죠. 또 인제 인지 지원 등급이 좀 상황이 진행이 돼서 5 등급 이상 등급을 받으셨을 때 이제 복합 재가 급여 특약이라고 하는 게 가입되어 있으시면은 한 달에 20만 원씩 추가로 복합 재가 급여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1 등급에서 인지 지원 등급에서 주야간 보호 시설 20만 원을 받으시고 그리고 복합 재가 급여를 이용한 경우에는 일단 주야간 보호 시설을 하나를 이용하고 계시죠. 그다음에 인제 목욕 서비스를 받는다든지 또는 이동 서비스를 받는다든지 또는 뭐 요양 보호 서비스를 받는다든지 요렇게 두 가지 이상 복합 재가 급여를 이용한 경우에 20만 원씩 월 1회 또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최고 한 달에 40만 원까지 요양 급여를 받으실 수가 있으시니까 요런 비용에 대한 부분을 많이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특히 흥국생명의 시니어 보장 보험을 제가 권유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음에 보실 수가 있는 장기 요양 1 등급에서 5 등급을 받으셨을 경우 가족인 요양 보호사 방문 요양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요런 등급을 받으셨을 때 물론 시설을 이용한다든가 또는 요양 보호사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으시지만 가족들이 보살피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럴 때 가족인 분이 요양 보호 시설에 요양보호사로 등록을 하시고 그리고 내가 우리 가족을 돌보는 상황이 되시면 한 달에 50만 원씩 요양보호사 급여를 받으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인지 지원 등급의 주야간 보호 시설에서 또 20만 원씩 받으시고 그리고 복합 재가 급여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또 한 달에 20만 원씩 받으실 수가 있고 그 내용을 우리 가족이 한다라고 하면 또 별도로 가족인 요양보호사 요 비용에서 50만 원씩 받으실 수가 있으시니까 최고 90만 원까지 매월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한 달에 8만 원 정도 보험료를 내고 한 달에 90만 원씩 받으실 수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보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 우리 가족이
치매가 아닐까? 또는 우리 가족이 요양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걱정이 되신다면 꼭 이 보험을 먼저 가입을 하시고 병원에 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렇게 의심스러운 상황이 됐을 때 보험을 가입할 수가 있나요? 라는 의문이 되시죠. 요렇게 인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매나 또는 요양 등급이나 이런 것들은 이런 게 발생했을 때 바로 뭐 이렇게 긴급하게 치료를 요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서서히 이렇게 증상이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막 너무 급하게 병원을 가서 진단을 받기보다는 요렇게 보험을 가입을 하시고 보험 가입하시고 나서 치매 같은 경우에는 책임 개시일이 1 년이잖아요. 1년 이후에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지만 요양 등급 같은 경우에는 책임 개시일이 계약일을 포함해서 90 일이 되는 다음 날부터 효력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너무 급하지 않은 상황이면 가입을 하시고 90 일이 지난 이후에 병원에 가셔서 이 진단을 받으시면 이 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병원에 가기 전에 치매 보험을 가입을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기는 한데 내가 지금 현재 이미 치매 증상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치료받은 병원에도 자주 다니고 치료받은 이력이 있는데 "이 보험을 가입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인제 질문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게 이 보험을 가입을 할 때 알릴 의무가 어떤 항목이 있는지를 잘 아시고 고 내용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다면 보험을 가입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시니어 보장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알릴 의무는 어떤 걸 알려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선 직업을 물어봐요. 이거는 인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대부분은 인제 나이가 있으시고 연세가 있으시니까 무직이겠죠. 직업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리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운전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운전 여부를 알리시면 되시고요. 요거는 인제 누구나 다 있는 그대로 알리시면 되고 보험 가입을 하실 때 문제되는 사항은 아니에요. 그런데 인제 질병 관련된 내가 병원에 가서 치료받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 요게 보험 가입을 하실 때 중요한 관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알릴 의무가 뭐냐면 최근 3 개월 이내에 치매나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기억 상실, 인지 기능 장애 또는 노쇠나 노령으로 인한 정신 장애, 언어 장애, 행동 장애, 마비 증세 이런 걸로 인해서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질병이 아닌 내가 다쳐서 또는 뭐 다른 뭐 암이나 뭐 이런 질환으로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더라도 고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이런 증상이 있었다 하더라도 내가 그냥 스스로 의심되는 거는 고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제가 그래서 앞에 뭐라고 했어요? "이런 게 의심된다." 하면 "병원부터 가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 질문 때문인 거죠. 그다음에 최근 5년 이내에 기억 상실, 인지 기능 장애, 노쇠나 노령으로 인한 정신 장애, 언어 장애, 행동 장애, 마비 증세와 같은 정신 장애 또는 신경 장애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입원, 수술, 뭐 7일 이상 30일 이상 투약 요런 걸 받은 적이 있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병원을 먼저 가시면 안 된다."라고 또 한 번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최근 5년 이내에 아래 5대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뇌졸중,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외상성 뇌손상과 같은 5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질병 확정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여기에 "아니요."라고 답해야 되니까 "병원에 먼저 가시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현재 노인 장기 요양 보험에 의한 장기 요양 급여의 수급자이거나 또는 장기 요양 인정 심의 중입니까?"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요거는 인제 장기 요양 등급을 받기 위한 심의를 받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요것도 "아니요."라고 답을 해야 되니까 장기 요양 등급 신청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항목이 최근 2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요거는 인제 꼭 뇌손상이나 인지기능 장애뿐만이 아니라 모든 질병으로 인해서 입원한 적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고요. 수술한 적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고요.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요거는 내가 혈압약을 먹었다거나 또는 당뇨약을 먹고 있다거나 또는 뭐 고지혈약을 먹고 있다거나 요런 거는 고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 건 뭘 물어보는 거냐면 내가 장기 요양 등급을 받기 위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허리 수술을 하셨다든지 또는 뭐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다든지 또는 뭐 내가 오랜 기간 동안 뭔가 요양 치료를 하기 위한 고러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라서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약을 먹고 있다는 거는 고지를 하시면 승인을 받는데 크게 문제는 없는 고러한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요러한 거는 음 "예."라고 답변을 하시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보험을 가입하는 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 인지기능 장애 또는 뇌질환 이런 증상이 있었느냐라는 걸 묻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이라서 요러한 질환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3 번이나 6 번에 해당되는 요런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요러한 질환으로 병원 가시기 전에 꼭 보험을 먼저 가입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게 내가 가입이 가능한 보험인지 아닌지를 꼭 근처 가깝게 지내는 또는 주변에 설계사가 있다라고 하면 심사를 먼저 받아서 가입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확인을 하시고 보험 가입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일단 중요한 건 앞에 뭐예요? 책임 개시일이 언제부터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장기 요양 등급 같은 경우에는 책임 개시일이 90 일이니까 보험을 가입하시고 나서 90일 이후에 요양 등급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치매 이게 그 초기 이 치매로 인한 표적 치매 약물 허가 치료제에 대한 부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치매 같은 경우에는 가입하시고 나서 1년 이후부터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책임 개시일이 시작이 되는 거니까 고것도 꼭 기억을 하셔서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받으실 때 표적 치매 약물 허가 치료제를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하고 나서 1 년이 지나셔야 되고요. 장기 요양 등급 같은 경우에는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90일 이후에 등급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은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이 평균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발생하는 여러 가지 질병이 있죠. 치매라든지 또는 뭐 중풍으로 인한 뭐 요양 등급을 받는다든지 또 중풍뿐만이 아니라 다른 질환으로 인해서 요양 등급을 받아서 오랜 기간 동안 간병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셨을 때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시니어 보장 보험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내가 가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병원에 가실 것을 권유를 해 드립니다.